3. 고려의 성립과 변천.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1.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궁예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라며 호족들을 탄압하자 호족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권을 국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왕권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고치고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고려는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에 패배하였지만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를 격파하였습니다. 이후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였고 신라 경순왕도 귀순하여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윽고 936년에 후백제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고려의 건국은 신라와 후백제뿐만 아니라 거란의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방 세력의 정치 참여로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려 초기의 주요 국왕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조입니다. 태조는 호족 포섭을 위해 호족의 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왕시성을 하사하였습니다. 또한 호족을 포섭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또 호족이나 공신을 사심관으로 삼아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여 자문을 구하고 볼모로 삼는 기인 제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불러 중요하게 여기는 북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훈요 10조를 남겨 후대 왕에게 북진 정책을 추진하게 하고 다양한 사상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종입니다. 광종은 노비안 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또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광덕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를 칭제건헌이라고 합니다. 광종은 이를 통해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종입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 양계의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와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상서성은 육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고 식목도감은 제도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회의기구입니다. 중추원은 왕명전달, 군사기밀, 궁궐수기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삼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어사대는 관리감찰, 풍기단속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신라와 발해, 고려의 행정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는 9주 5소경으로 지방을 나누었고 발해는 5경 15부 62주로 조직하였습니다. 고려는 전국을 경기와 우도 양계로 나누었고 지방간을 파견한 주연보다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또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을 두었습니다. 고려는 성종 때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으며 한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양지면 양지리의 교동이라는 동네는 양지향교가 있어서 교동이라고 부릅니다. 즉 고려 때 우리 양지는 중요한 동네였다는 뜻이겠죠. 고려에서 관리를 뽑는 제도 중에서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는 과거입니다. 고려에서 관리를 뽑는 제도 중에서 부모님이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 오품 이상 고위 관리에 자손 오늘날 표현으로 금수저. 마이너스는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음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무관 군인 마이너스를 뽑는 묵과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토지 제도인 전식과 제도에 따라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주었습니다.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1. 고려 중기의 막강한 문벌 귀족인 이자경은 자신의 딸들과 외손자를 결혼시키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원치 않았겠지만
이무와 결혼한 인종은 외할아버지인 이자겸과 갈등이 일어나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자겸이 유배 중에 왕에게 바친 생선이 있는데 내가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생선 이름을 굴비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궁궐이 불에 탔습니다. 왕인 인종은 다시 궁궐을 복원해야 했는데 개경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를 틈타증녀 출신인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1135년에 일어난 서경 천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경 천도운동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개경파의 중심 인물은 김부식,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상입니다. 개경파는 금을 섬기는 사대를 주장했고 서경파는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자는 칭제건원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개경파는 신라계승의식,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냈습니다. 개경파의 주요 사상은 유교, 서경파는 풍수지리설입니다. 이자겸의 난, 서경 천도운동을 겪으면서 국왕은 정치의 뜻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문벌 귀족의 세상이 되었겠지요. 이러한 문벌의 권력 독점으로 무신들은 점점 더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한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났습니다. 무신 집권기에는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망이망소인 형제가 공주 부근의 명학소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2. 고려의 대외 관계. 고려가 송과 가깝게 지내자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의 서인은 거란의 장수 수손령과 단판을 벌여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며 강동 6주를 고려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단판 이후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했는데도 여전히 송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화가 난 거란이 쳐들어와서 2차 때는 양규 장군이,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거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를 1019년에 일어난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후 고려는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거란이 약해지자 여진족이 강해져서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윤관은 별무반을 만들었고 이를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여진이 강해지자 고려는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고 여진이 더 강해지자 이자겸 정권은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병란도는 송, 일본, 아라비아 상인 등이 와서 거래한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입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필승 코리아입니다. 3. 몽골의 간섭과 사회개혁. 13세기 초 금이 쇠퇴하고 몽골이 세력을 확대해 고려에 침입하였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였는데 이는 몽골이 해전에 약한 약점을 이용한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지도층만 강화도로 숨어들어갔지 육지의 백성은 무방비였습니다. 이에 몽골은 고려에 또 쳐들어왔는데 1232년 승려 김윤우와 처인 부국의 백성들이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총사령관인 살리타를 죽이고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에 맞서 지도층은 도망가고 우리 용인시 처인구의 조상들이 싸워 물리쳤으니 우리는 어깨 힘줘도 될 듯 합니다. 우리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로 시작되는 것이 여기서 유래했지요. 몽골의 침입에 맞서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8만 대장경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황룡사, 구층 목탑 등 많은 문화유산이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에 지친 함경도 사람들이 항복을 선언하자 몽골은 이곳에 쌍성총 간부를 세워 고려를 직접 지배하였습니다. 이에 나라가 망할 것을 우려한 고려는 태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몽골 칸왕제에게 보내 강화 솔직히는 항복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자가 몽골 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칸이 죽었고 몽골에서는 황제의 막내 동생인 아리크 부케와 첫째 동생인 쿠빌라이 사이에서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어요.
고려 태자 훗날 왕이 되는 원종은 고민 끝에 쿠빌라이를 만나 강화를 맺었습니다. 이에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가 나에게 왔으니 이것은 내가 몽골의 칸이라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고려의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 회담이 맺어졌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아리크 부케를 누르고 몽골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몽골이 정복한 지역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유지하게 한 것은 고려가 유일합니다. 줄타기의 신원종.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근거지를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 항쟁을 계속하였지만 1273년에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 고려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였으나 몽골원의 내정 간섭을 받았습니다. 원은 정동행성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고 국왕은 몽골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굴욕적이게도 충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전해진 몽골의 풍습 중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주, 만두 등의 음식, 수라, 무수리, 장사치, 음치 등의 용어, 족두리, 연지곤지 문화 등. 원 간섭기에는 원에 기대어 권력을 누리는 세력인 권문세족이 성장하였습니다. 14세기 중엽에 즉위한 공민왕은 원이 급격히 쇠퇴하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려 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쌍성총 관부를 공격하여 동북쪽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왕은 암살되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권문세족이 친원파라면 신진사대부는 친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자주 침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명의원을 북쪽으로 몰아내자 명은 고려의 쌍성총 관부 지역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우왕과 최영은 명의 유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이에 반대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의 명령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1388년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사대부가 분열되었는데 새 왕조 건설에 반대한 정몽주가 제거되고 1392년에 이성계의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4. 고려의 생활과 문화. 고려시대에는 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등 아버지와 어머니 쪽을 구분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중기의 일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고 천태종을 창시하였습니다. 무신 집권기의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려 말기에 인간의 심성을 우주의 원리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성리학이 들어와 신진사대부의 주요 사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입니다. 원 간섭기에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하여 고대의 설화와 전설을 수록하였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들 불상을 통해 고려의 불상들은 조화와 균형미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고려의 불상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대의 불상들보다 더욱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고려의 탑은 다각다층 탑이 많은데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또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자기는 화려한 무늬가 돋보이는 청자상감 운항무늬 매병이 있습니다. 고려는 불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일본에 있는 양류관음도가 대표적입니다. 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대흘림 기둥의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천산대렵도는 공민왕의 작품이라고 전하고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판은 뛰어난 고려의 목판 인쇄술을 보여줍니다.
고려는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쉽게 오늘날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집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현재 직지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